지금 이 순간 한국 공군의 선택이 전 세계 군사 판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랑해온 F-35 전투기, 그 절대적인 기술 우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정확히 파고든 존재, 바로 KF-21입니다. 단순한 전투기 한 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누가 하늘을 지배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선언입니다. 문제의 시작은 단 하나였습니다. 레이더, 전투기의 눈이자 생명과도 같은 이 시스템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그동안 절대적인 신뢰를 받아왔던 F-35 체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외부 의존이 아닌 독자 개발, 그리고 그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훨씬 강력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KF-21에 탑재된 국산 AESA 레이더는 단순한 장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이 더 이상 기술 종속 국가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수천 개의 송수신 모듈, 고출력 반도체, 그리고 완전히 통합된 네트워크 전투 시스템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전장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KF-21은 단순히 현재의 전투기를 대체하는 수준이 아니라 미래 전쟁의 기준을 다시 정의하고 있습니다. 유무인 복합작전, 장거리 정밀 타격, 그리고 자체 개발된 미사일 체계까지 한국은 이제 단순한 사용자가 아니라 설계자로 올라섰습니다. 이 변화는 미국에게도 결코 가볍지 않은 충격입니다. 그동안 유지해온 기술적 우위가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도 균열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선택은 단순한 자주 국방을 넘어 새로운 군사 질서의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과연 KF-21은 단순한 성공적인 전투기일까요? 아니면 기존 강대국 중심의 군사 패러다임을 무너뜨리는 게임 체인저일까요? 지금부터 그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문제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던 F-35 프로그램 내부에서 가장 핵심적인 시스템인 레이더가 예상치 못한 변수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투기에서 레이더는 단순한 센서가 아닙니다. 적을 먼저 보고, 먼저 판단하고, 먼저 공격하기 위한 전장의 눈이자 두뇌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에서 균열이 발생했다는 것은 단순한 결함이 아니라 전투 개념 자체의 흔들림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F-35를 통해 네트워크 중심 전쟁의 핵심 플랫폼을 구축하려 했습니다. 수많은 센서와 데이터 링크를 통해 전장을 통합하고 하나의 전투기가 전체 전장을 지휘하는 구조. 하지만 이 모든 구조의 중심에는 AESA 레이더가 있습니다. 만약 이 레이더가 불안정하다면 그 위에 쌓아올린 모든 전투 개념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시험 과정에서 발생한 레이더 오류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로 치부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공중에서 정상 작동하지 않거나 데이터 처리에 지연이 발생하는 상황은 곧 생존성과 직결됩니다. 전투기는 단 몇 초의 지연으로도 격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스텔스 전투기일수록 먼저 보고 먼저 쏘는 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레이더 신뢰성 문제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의 대응 방식이었습니다. 성능 개량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운용국에 동일한 업그레이드를 강제하는 구조. 선택이 아니라 의무에 가까운 이 체계는 각국의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용은 물론이고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까지 이어지면서 불만이 누적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F-35 눈완성된 전투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수정되고 업그레이드되는 플랫폼이라는 점입니다. 즉, 구매 이후에도 지속적인 비용과 의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단순한 군사 장비를 넘어 전략적 종속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외부 시스템에 의존하는 대신 핵심 기술을 직접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한 것입니다. 레이더, 항전 장비, 소프트웨어, 그리고 무장 체계까지. 단순히 조립하는 수준이 아니라 설계와 통제 권한 자체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곧 KF-21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미국이 복잡한 통합 시스템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이 한국은 더 빠르고 더 유연한 방식으로 기술을 축적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레이더 분야에서의 발전 속도는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반도체 기술, 통신 기술, 그리고 소프트웨어 역량이 결합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전투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흐름은 분명해졌습니다. 한쪽은 거대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구조. 다른 한쪽은 핵심 기술을 빠르게 내재화하며 독립적인 전투 체계를 완성해가는 구조. 그리고 이 두 흐름이 정면으로 충돌하기 시작한 순간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KF-21입니다. KF-21의 진짜 가치는 단순한 전투기 성능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가 기술을 통제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국산 AESA 레이더가 있습니다. 과거 한국은 핵심 항전 장비를 대부분 해외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특히 레이더 분야는 기술 장벽이 매우 높아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만이 독점하던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KF-21 개발 과정에서 한국은 이 가장 어려운 분야에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완전한 독자 개발에 성공합니다. 이 AESA 레이더의 핵심은 수천 개의 송수신 모듈입니다. 각각의 모듈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면서 동시에 목표를 탐지하고 추적합니다. 기존 기계식 레이더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정밀도와 반응 속도를 보여주며 다수 표적을 동시에 처리하는 능력까지 확보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반도체 기술입니다. 레이더 성능을 좌우하는 갈륨 기반 반도체 소자는 고출력과 저잡음 특성을 동시에 요구하는 매우 까다로운 영역입니다. 한국은 이 핵심 부품까지 자체 생산 체계를 구축하면서 외부 의존을 사실상 끊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확보가 아니라 전투기의 생명줄을 스스로 쥐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KF-21의 레이더는 단독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K-링크로 연결된 네트워크 전투 체계 속에서 다른 전투기와 지상, 해상 자산들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합니다. 한 대의 전투기가 탐지한 정보를 다른 플랫폼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전장은 더 이상 개별 전투기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 간의 싸움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스텔스 전투기 운용 방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과거에는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것이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누가 먼저 보고 얼마나 정확하게 공유하느냐가 더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F-21은 바로 이 새로운 전쟁 개념에 맞춰 설계된 전투기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개발 속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신형 전투기는 시제기 초도 비행 이후 최소 5년에서 8년 이상의 시험 기간을 거쳐야 양산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KF-21은 이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계, 시험,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조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동시에 줄이고 있습니다. 이 속도는 단순한 효율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 경쟁에서 시간은 곧전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완성하고, 먼저 배치하고, 먼저 수출하는 국가가 시장과 전장을 동시에 장악하게 됩니다. 한국은 이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KF-21은 단순한 국산 전투기를 넘어 하나의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전자전기, 함재기, 무인기와의 연동까지. 하나의 기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파생형이 만들어지는 구조가 이미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문은 남지 않습니다. KF-21은 단순히 기존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투기의 개념 자체를 바꾸기 위해 등장한 새로운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입니다. 하지만 진짜 충돌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관계의 충돌입니다. KF-21의 등장은 단순한 전투기 개발 성공이 아니라 기존 글로벌 방산 질서를 정면으로 흔드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미국 중심의 방산 구조는 매우 명확했습니다. 핵심 기술은 절대 공유하지 않고 완성된 무기를 판매하며 이후 유지보수와 업그레이드를 통해 지속적인 영향력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이 구조 안에서 구매국은 항상 사용자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F-35 프로그램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전 세계 여러 국가가 참여했지만 핵심 기술 접근은 제한되어 있었고 소프트웨어와 성능 개량 역시 미국의 통제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즉, 전투기를 구매하는 순간부터 장기적인 의존 구조가 함께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구조를 거부했습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완전한 통제권 확보였습니다. 레이더, 항전 장비, 소프트웨어, 무장 체계까지. 외부 승인 없이도 자체적으로 개량과 업그레이드를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주국방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선택은 당연히 기존 질서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KF-21 개발 초기 핵심 기술 이전 문제는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AESA 레이더와 관련된 기술은 끝까지 이전이 거부되었고 한국은 완전히 독자 개발이라는 어려운 길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선택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의 KF-21은 외부의 승인 없이도 지속적인 성능 개량이 가능한 전투기입니다. 필요하다면 새로운 무장을 통합하고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며 작전 개념 자체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체 결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전투기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한국 내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글로벌 방산시장 전체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투기를 구매하던 국가들은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었습니다. 비싼 비용을 감수하고 완제품을 도입하거나 제한된 기술 이전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 그러나 KF-21은 세 번째 선택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성능은 확보하면서도 통제권은 유지할 수 있는 전투기. 이것은 특히 중견 국가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옵션이 됩니다. 자국의 작전 환경에 맞춰 자유롭게 개량할 수 있고 외부 정치적 압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미국과 유럽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KF-21은 단순히 한 국가의 무기체계가 아니라 새로운 경쟁자이기 때문입니다. 가격 경쟁력, 기술 독립성, 그리고 빠른 개발 속도까지 기존 방산 강국들이 당연하게 여겨왔던 시장 구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공격적인 수출 전략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투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협력과 공동 생산까지 포함한 패키지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기존 방산 모델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입니다. 결국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무기 경쟁이 아닙니다. 누가 기술을 통제할 것인가, 누가 시장을 주도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미래 전쟁의 기준을 정의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이 하나로 겹치면서 KF-21은 그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더 거대한 흐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완전히 새로운 전쟁 방식입니다. 전쟁의 방식은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전투기 한 대의 성능만으로 승패가 가리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연결되고 얼마나 정확하게 타격하며 얼마나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지가 전쟁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 KF-21이 있습니다. KF-21은 단순한 플랫폼이 아닙니다. 하나의 전투 생태계입니다. K링크를 통해 공중, 지상, 해상 자산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이고 이 네트워크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합니다. 적을 먼저 발견한 플랫폼이 반드시 공격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전력이 즉시 타격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는 특히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과 결합될 때 그 위력이 극대화됩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이러한 전투 개념을 완성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기존에는 외국산 미사일에 의존해야 했지만 이제는 자체 개발을 통해 완전히 다른 수준의 작전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의 특징은 단순한 사거리 증가에 있지 않습니다. 저피탐 형상 설계, 고속 침투 능력, 그리고 정밀 유도 시스템이 결합되면서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강화된 관통형 탄두는 지하시설이나 핵심 인프라를 직접 타격할 수 있어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무장이 KF-21 내부 무장창에 통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강력한 타격 능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에는 스텔스와 무장량 사이에서 선택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두 가지를 모두 잡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무장체계는 단순히 공격용에 그치지 않습니다. 전자전 능력과 결합되면서 적의 레이더와 통신체계를 교란하고 무력화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게 됩니다. 즉, 물리적 타격과 전자적 교란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복합 전투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미사일 기술 전반에서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무계열 탄도미사일, 해상 발사체계, 그리고 우주 발사체 기술까지. 이 모든 기술이 서로 연결되면서 하나의 거대한 전략체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방어를 넘어 필요할 경우 압도적인 반격 능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변국들에게도 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중국은 이미 다양한 탄도미사일과 핵전력을 기반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북한 역시 장사정포와 미사일 전력을 통해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선택한 전략은 분명합니다. 억제력의 극대화, 적이 공격을 시도하기 전에 그 대가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인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KF-21과 국산 미사일 체계는 바로 이 억제 전략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국 전쟁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이 구축하고 있는 전력 구조는 바로 그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모든 기술과 전략이 모여 하나의 최종 목표로 향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자주국방,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새로운 군사 질서입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KF-21, 국산 AES, A-레이더, 장거리, 정밀 타격 미사일, 그리고 K-링크로 연결된 통합전투체계까지 이 모든 것은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전략적 전환을 의미합니다. 과거 한국은 끊임없이 선택을 강요받아 왔습니다. 도입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사용할 것인가, 의존할 것인가.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서 있습니다. 스스로 설계하고, 스스로 결정하며, 스스로 통제하는 단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군사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전략 전체를 바꾸는 요소입니다. 무기를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며 동시에 미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히 KF-21은 이 변화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프로젝트. 핵심 기술 이전이 거부되고 수많은 의심과 비판 속에서 시작된 개발. 그러나 지금 이 전투기는 단순한 성공을 넘어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입니다. KF-21은 아직 완성된 기체가 아닙니다. 블록 2, 블록 3로 이어지는 업그레이드 과정 속에서 스텔스 성능은 더욱 강화되고 내부 무장창과 전자전 능력, 그리고 무인기와의 협력 작전까지 포함될 예정입니다. 즉,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KF-21은 최종 형태가 아니라 출발점에 가깝습니다. 이와 동시에 한국의 미사일 기술 역시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타격 능력, 정밀 유도 기술, 그리고 다양한 발사 플랫폼까지 공중, 지상, 해상, 수중을 아우르는 통합 타격 체계가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방어를 넘어 전략적 억제력을 완성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상대가 공격을 고민하는 순간 이미 그 결과를 예상하게 만드는 힘. 이것이 바로 현대 군사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변 정세 역시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군사력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으며 북한은 여전히 비대칭 전력을 통해 긴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환경 속에서 한국이 선택한 길은 분명합니다. 의존이 아닌 독립, 수동이 아닌 주도, 그리고 그 중심에 KF-21이 있습니다. 지금 이 전투기는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하나의 선언입니다. 더 이상 누구의 기술에도 종속되지 않겠다는 선언, 그리고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결국 이 모든 흐름은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시작이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